목요일이죠, 그죠? 네, 이번 주도 뭐 이제 딱 내일 하루 남았네요, 그죠? 아무튼 오늘은 좀 뭐 지수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수가 급등하니까 테마주가 별로 안 올라가죠. 그래서 오늘은 또 요 얘기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좀 바이오주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이제 꺾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바이오주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이오주 흐름을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오늘 이제 급반등이 나왔는데 지수가 오늘 상승한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이제 윤석열 테마주 얘기가 궁금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윤석열 씨 테마주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오늘 급등하니까 윤석열 테마주가 뭐를 했는지 뭐 그런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주식은 되게 어렵죠, 그죠? 힘들고 어렵기도 한데 또 막상 또 뒤집어서 보면 또 되게 재밌습니다. 네, 재밌는데 어렵고 때로는 쉽고 뭐 하여튼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느끼시는 것도 많을 거고 또 지금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잘 찾아보면 수익만 나는 게 아니라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수익 낼 게 있고 여기에서 수익을 내보시면 실력이 부쩍 향상되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비관론자들이 또 이제 증시가 또 안 좋은 좀 이렇게 약간 좀 하락을 하니까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들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얘기에 굴하지 마시고 굴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네. 여기 뭐 이제 LH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낀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여기 모방 회원분들 계신데 박탈감 느끼지 마세요. 네. 누군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좀 이렇게 상실감을 크게 느끼시겠지만 누군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더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나중에 누구한테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주식도 똑같아요. 네. 대주주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죠? 네. 열심히 현재 위치에서 노력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저는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은 또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바로 들어갈까요? 네.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LH 사태 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그분들이 잘못된 거 맞는데 옛날로 따지면 탐관오리죠,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로 따지면요. 그런 거 보면서 답답하시겠지만, 네, 자꾸 그냥 더 열심히 사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지수가 올라온 것부터 얘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좀 시원하게 올라왔죠, 그죠? 네, 코스피 지수 1.88% 급등했고, 코스닥 지수도 2.02% 이제 급등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잘 끝냈는데, 이럴 때는 항상 왜 상승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일단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이제 2,000조 원이 넘습니다. 2,000조 원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진짜 저 돈은 이제 미국밖에 안 될, 뭐 미국이 아니면 뭐 못할 것 같은데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2,0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증시에 이제 큰 호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급등을 했고요.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중국이죠. 자, 어젯밤에 다우지수도 신고가 났고요. 다우지수입니다. 나스닥은 쉬었어요. 네. 요즘에는 다우지수가 가면 나스닥이 쉰다는 얘기예요. 네. 좀 다르게 가죠. 유럽 증시도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독일 증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일본 증시 보시면 여기도 좀 상승을 했고요. 중국 증시도 오늘 2.3% 크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제 급등 마감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2% 전후로 잘 끝난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미국 있죠. 아시아 증시도 급등을 했고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한 번 더 체크해 보고요.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이 1.8%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낙폭과대가 심했던 미국의 기술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미국 얘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테슬라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 많죠.
테슬라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테슬라한테 많이 물려서요. 그죠? 네. 테슬라가 무슨 독사도 아닌데,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전 개인적으로 뱀을 되게 싫어하는데, 네, 생각하는 것만 해도 좀 뱀이 싫어요. 근데 이게 아무튼 테슬라가 그죠? 뱀도 아닌데 사람들을 많이 물었어요. 네. 근데 이게 테슬라가 이제 보시면 이제 급반등이 나왔죠. 3월 9일이니까 네, 엊그제겠죠, 그죠? 제가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요. 테슬라 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계속 떨어질 때도 안 좋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여기 테슬라 급등 나오기 전에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정회원들한테 낮에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가 쭉 떨어지는데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반등 포인트는 요 구간이다 그랬어요. 요 구간. 좀 더 디테일하게 거드리면 요 구간이라 그랬어요. 요게 매물대거든요. 여기에 요 매물대 맨 하단부가 여기에요. 여기에 요번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면 그 다음은 여기다라 그랬어요. 그 다음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데 이 둘 중 한 군데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로 차트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면 우리나라 대형주나 특히 뭐 개별주 같은 데 선긋지 마시고 미국 주식 갖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잘 맞아요. 네. 정말 잘 맞아요. 네. 안 맞는 거 제가 알기로는 차트에다가 선을 그었을 때 기술적 분석이 뭐냐면 차트에 선 긋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차트에 선을 그었을 때 제일 안 맞는 게 코스닥 지수예요. 안 맞아요. 이래저래 봐도 잘 안 맞아요. 근데 미국 대형주들은 잘 맞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기가 지지선인데 여기 깨지면 여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윤석열 테마주 얘기한다고 바빴고요. 네. 테슬라가 여기서부터 떨어질 거라고 저도 얘기를 했었지만 맨날 떨어지진 않는다 그랬어요. 네. 반등 나올 자리가 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반등 나왔어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해드리냐면 그때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몇 개 보여드리면서 다 반등 나올 자리에 있으니까 반등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스닥 지수가 반등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 날인가 3%인가 급등했었어요. 이 얘기를 또 왜 해드릴까요? 낙폭이 이만큼이나 급락했는데 여기서 딸랑 요거 나오고 바로 또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항상 급락이 오면 급반등이 나오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나스닥 지수도 추가 상승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나스닥 지수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너무 불편하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 증시는 상승하고 있고 최근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과열됐었던 나스닥의 고평가된 종목들이 조정을 좀 일부 조정받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뭐 반등이 나오겠습니까? 애플이나 이런 것들도 좀 올라올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급락했죠. 그러면 그거만큼 급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락을 하거든요. 그때는 조금 덜 떨어져요. 앞에서 한번 크게 급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 갖고는 시장이 별로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반등이 또 나오겠죠. 그렇죠? 또 하락할 거예요. 반등이 나오겠죠? 하락하고 나오고 그래서 점점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요. 처음에 떨어질 때는 처음에 급등할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테슬라 안 사고 뭐 했냐고. 급락할 때는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는다고. 반등 나올 때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본전 안 올까봐. 혹시라도 본전 올까봐 또는 안 올까봐. 또 떨어지면 힘든 거예요. 물 탔는데 또 떨어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잊혀져요. 왜요? 이거는 조정을 받지만 여기서 빠져나온 세력은 딴 데 가서 또 뭔가를 열심히 올리고 있겠죠. 사람들은 또 이쪽에 또 관심을 가져요. 다 잊어버리고 테슬라건 뭐건 간에 다 잊어버리고 네. 또 올라가는 종목에 또 이제 관심을 갖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테슬라도 조금 있으면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질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처음에 급락할 때는 시끄럽지만 시간 지나면 이것도 그냥 묻힌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아무튼 이제 미국의 이 나스닥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했는데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주 얘기를 넘어가 볼게요. 오늘 오랜만에 바이오주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모더나죠. 잠깐만요. mRNA죠. 네. 이게 모더나인데 미국의 이 모더나라는 백신 회사죠, 그죠? 바이오 회사. 네. 요것도 최근에 급락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쌍봉 찍어놨죠. M자 모양. 네, 딱 찍어놓고 급락했어요. 자, 우리나라 주식은 중국 주식을 따라갈까요? 일본 주식을 따라갈까요? 독일 주식을 따라갈까요? 미국 주식을 따라갈까요? 당연히 미국 주식을 따라가겠죠. 그렇죠? 네. 모더나가 고점을 찍었던 게 대충 언제냐면 2월 초입니다. 1월 말, 2월 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주 중에서 엄마 아빠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언제부터 떨어져요? 고점이 1월 말, 2월 초죠. 제가 지난번에 저 모더나 주식 얘기했었죠. 떨어질 수 있다고. 그 얘기를 제가 왜 했겠어요? 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바이오주 하락한다고 하면은 요도 먹어요. 근데 이제 모더나 주식을 얘기하면서 화이자 주식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쭉 얘기해드리면 별로 화를 안 내세요. 이 아이러니한 게 셀트리온이나 이제 뭐 이런 거 급락한다고 하면 밤에 유튜브에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려요. 네가 뭔데 우리 셀트리온을 욕하냐고 막 난리가 나요. 누가 욕하는 줄 아세요? 셀트리온 많이 사신 분들 욕을 해요. 이제 밤에 이제 답답하시니까 술 한잔 드시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더나 얘기를 하면서 떨어질 거다 그러면 욕이 안 달려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 미국을 대표하는 지금 백신 회사죠. 네. 그게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진 겁니다. 셀트리온은요. 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고점이 언제쯤이에요? 1월 말, 2월 초. 대충 비슷하죠? 여기는 쌍봉 아닌가요? 대충 쌍봉이죠. 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그때 모더나 얘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네. 참고하시라고 조심하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얘기를 갑자기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이제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이거예요. 자, 이제 큰 거부터 보는 거죠, 그죠? 네. 미국의 나스닥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지수를 많이 끌어올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바이오주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모더나거든요. 아까 모더나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올라왔냐면 이만큼 올라왔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냥 조용했었어요. 한 $10, $20?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갑자기 거의 $200까지 왔어요. 당연히 10배 이상 급등했다고 봐야죠. 최저점이 2019년 8월달에 $11였네요. 그죠? 네. 테슬라만큼 많이 간 거예요, 이것도. 그쵸? 테슬라가 좀 더 갔을 거예요. 수익률을 따지면. 네. 많이 갔죠, 그죠? 조정을 받는 거예요, 이제. 셀트리온도 많이 갔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조정받는 거죠. 네. 셀트리온은 그나마 중간에 공매도 얘기가 나와서 그게 호재가 돼가지고 한번 들기라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나스닥 중에서 주도주였던 모더나가 하락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 우리나라 바이오주도 영향을 받는데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뒤에 줄줄이 바이오주들이 뭐 어떻게 했겠어요? 하락을 했겠죠. 이건 대형주죠. 셀트리온이 떨어지면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락을 하겠죠. 이건 더 심했어요. 그냥 뭐 별 반등도 없이 그냥 쭉 뺐으니까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마음고생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빠졌죠?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보시면 당연히 쭉 흘러내리면서 많이 빠졌죠. 이것도 지금 빠질 만큼 빠진 거예요. 이렇게 빠진 유형들은요. 이 정도에서 보통 반등 나와요. 이거는 차트 한 3시간만 배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중간에 이렇다 할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해요. 사실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만큼 많이 빠졌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이제 HLB 또 사고 쳤죠. 그죠? 뭐 회사에서 뭐 조사받고 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안 그래도 이제 분위기 심각한데 시가총액 3위였던 HLB가 뭐 거의 하한가인데 맞았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때문에 급등했었던 시가총액이 코스닥 2위까지 갔었던 CJ는 이미 여기에서 하락을 시작해서 굴러떨어지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실적이 실망스럽다면서 급락을 해버렸죠. 네, 이러니까 바이오, 코로나 테마주들이 이만큼 하락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올라간 것도 없었던 그 제약주들 중에 소형 제약주들이 있거든요. 이게 갔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같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진양제약인데요. 그냥 이건 뭐 사실한 얘기 아닙니다. 원래 진양제약 같은 이런 유형들은 보통 11월 달이나 12월 달 지나면 보통 한번 양봉 하나 뽑거든요. 원래 나왔어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상향 이제 추세도 우상향이었고 코로나 때 별로 간 것도 없었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연초나 연말이다 연초에 뭐 임상 시험, 임상 발표 기대감, 뭐 바이오주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갔었어야 되는데 미국의 이제 모더나 그게 꺾이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락하고 그 뒤에 줄줄이 하락하고 HLB 사건 터지고 줄줄줄줄 하니까 이쪽에서도 그냥 퉁에 나와버린 거예요. 12월 달까지는 잘 만들어 놨었어요. 이거 차트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군가가. 네. 근데 그냥 슥 빠지죠. 이렇게 빠지면은 개인들은 그래요. 이 회사 부도 났나요? 심하면 그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부도 났나요?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네. 왜 그러실까요? 차트가 깨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차트 깨진 거 맞아요. 그런데 진짜 이런 거는 그런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조금만 하락하면 뭐 회사 잘못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이제 전문가한테 또는 뭐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싶으실 때는 딱 하나 확인하고 하세요. 세력이 나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세력이 없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회사가 망했나요? 부도났나요?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세력이 나갔나요? 자, 여기서 세력이 나갔나요?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십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세력이 나갔나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자, 세력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하는 방법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참고로 진양제약 추천주 아니에요. 네. 흐름 잡아들려고 이제 흐름 잡아들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세력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딱 1초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세력이 나갔으면은 거래량이 터졌겠죠. 근데 거래량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세력이 어떻게 나가요? 세력이 나갈 때 저희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주식은 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저희는 맨몸으로 나갈게요. 그러면서 나가나요? 자기들이 사놓은 주식이 그냥 놓고 나가요? 그런 게 어딨어요. 팔고 나가야죠. 세력이 나가면 보통 이런 거래량 터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세력이 어떻게 나갑니까?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차트가 조금 하락했다고 해서 세력 나갔냐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거래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나가요? 네. 그죠? 네. 누가 들어오는 흔적도 없지만 누가 나가는 적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네. 막연하게 주가가 좀 하락한다고 해서 세력이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래요. 이거는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나간 거죠. 네. 수익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종교생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수익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좋게 생각했는데 본인의 믿음이 이제 사그라든 거죠. 힘드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그죠? 네. 그분들이 나간 거예요.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이 나가신 거라고요. 네. 소액 투자자분들이 나가신 거죠. 힘들어서. 그거예요. 이거는 투매 맞는데 투매 정확하게 얘기하면 투매라기보다 그냥 답답해서 나간 거죠. 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죠? 네.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바이오주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들 심리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개인들 투자 심리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왜요? 바이오주를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하락하면 개인들 얼굴빛이 시커매요.
바이오주가 막 급등하면 개인들 얼굴이 활짝 펴요. 곰이 온 것처럼. 바이오주들이 하락하면 개인들 굉장히 힘들어한다니까요. 많이 올라갔었던 게 이제 진양제약 말고 신풍제약이라고 있죠. 이렇게 해놨잖아요. 구덩이 파놨잖아요. 여기는 20만원, 여기는 8만원인가요? 7만원대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네. 20만원짜리가 7만원대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반토막 이상 났다는 얘기잖아요. 이만. 이거 들고 있는 분들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이 종목들이 이제 약간 이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약간 반등 나오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이제 낙폭과대가 심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바이오주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바이오주 사야 되겠네? 아니요,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바이오주를 욕하는 걸까요? 아니요. 바이오 회사 중에 좋은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안 사요, 저는. 저라면 안 사요. 왜요? 바이오주는 대부분이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특히 경험이 없는 초보 주린이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리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사셨어요. 그 얘기인즉슨 여기에 매물대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매물대가 얼마나 많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한 3m 두께의 콘크리트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뚫을 수 있으시겠어요? 어지간한 저기 미군 기지 가서 웬만한 폭탄 갖고 와도 그거 잘 못 뚫을걸요? 콘크리트가 3m 두께면은 아마 옆에서 핵이 터져도 아마 그거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쪽 전문가 아닌데 콘크리트 3m 정도면 어마어마한 걸걸요. 아마 벙커 정도 수준일 거예요. 네. 그 정도의 두께의 매물대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반등 나오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종목에 따라서 상한가가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떨어질 때 잘 보세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떨어졌죠. 그렇죠?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까요? 되게 쉽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자 찍어보세요. 공부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졌어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1번.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2번. 왠지 이렇게 갈 것 같다. 3번. 찍어보세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3번이 이거 확률인데 3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시원한 급등 아닌가요? 그쵸? 생각 잘 해보세요. 또 이런 얘기 하시면, 이런 얘기 해드리면 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걸 사면 이렇게 올라가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유가 그냥 단지 tum에 나온 거예요. 어떤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진 거면 이거보다 10배는 강력한 호재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호재를 발굴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거 안 하고 딴 거 하시겠죠? 이 정도의 재료를 발굴할 정도면은 이 정도의 정보력이 있으면 다른 거 하시겠죠? 뭐하러 이거래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낙폭과 대주는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낙폭에 따른 반등에서도 수익이 나긴 나요. 이걸 공략하면. 근데 수익이 5에서 많이 운 좋으면 20%예요. 단기 수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조정을 끝내놓고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올라가려다가 요번에 tum에 나와서 딱 꺾인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매수하시면 수익이 5%, 20%, 5%에서 20%가 아니라 50%에서 200% 나올 수 있어요. 뭐 하실래요? 저 같으면 이거 하겠네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 하지 뭐하러 이거래요. 앞에 잘 차려진 이제 한정식이 있는데 그거 안 드시고 3분
컵라면짜리 그 컵라면 드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한정식을 내비두고 나는 컵라면을 먹어야 되겠네 형식. 그 낙폭과대주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얘기를 좀 길게 할 게 아닌데 마무리를 지어야죠. 올라갈 때 이런 거는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 물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겠어요, 그죠? 본전 오기만을 기다리시는데 여기 들어가서 그분들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막 단기 수익 내시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얼굴 안 보고 하는 게임이지만, 그죠? 얼굴 안 보고 하는 뭐 트레이딩이지만 좀 그래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다 물려보신 적 있잖아요. 본전 오기만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단기 수익 내고 나오면 좀 그래요.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너무 도덕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좋은 데 가서 수익 내세요.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풍제약이 나쁘다기보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여드리지만 너무 많이 갔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요 조정이 오면 10년짜리 조정입니다. 또 신풍제약 갖고 있는 분들 또 오늘 이제 욕하죠. 저기 욕하시겠네요. 개별주가 아니고 보통 대형주에서 그러는데 개별주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10배, 20배씩 크게 이제 한번 가죠. 그러면 조정이 오면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 조정이 아니라 10년짜리 조정와요. 대형주들도 이제 대세 상승을 한번 뽑잖아요. 뭐 포스코나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저기 뽑으면요. 주도주로서 대시세를 뽑으면 조정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0년 조정 받아요. 이 얘기가 거짓말인 것 같죠?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 개, 잠깐만요. 여러 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 얘기 좀 하시죠. 잠깐만요. 그래, 말 나온 김에 하죠. 이거는 이제 계획이 없던 건데, 많이 간 종목이, 엄청나게 많이 간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10년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급등했던 게 뭐예요? 현대차죠. 현대차 볼까요? 현대차 옛날 고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현대차입니다. 차트 잘 보이시면 잘 보이시죠? 현대차 옛날 고점이 어디였을까요? 2011년도였어요. 처음에 여기서 2011년, 2012년도 여기였어요. 지금 몇 년 됐는데요? 10년 됐잖아요. 대충 10년. 에이 9년인데요? 대충 10년이라니까요. 대충. 이럴 때는 얼렁뚱땅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조정 받았어요? 10년 조정 받았잖아요. 그쵸? 이때 주도주가 또 있었어요. LG화학이라고. LG화학 요즘에 굉장히 잘 가죠, 그죠? LG화학이 2011년도에 차화정이라고 해서 그때 주도주였어요. 여기서 이만큼 갔어요. 시가총액 저기 코스피 5위 안에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언제예요? 이러고 나서 못 갔잖아요. 2011년이에요. 지금은 21년이고 10년 걸렸죠? 엄청나게 많이 간 종목을 사실 때는 이거 각오하고 사세요. 에이 대형주만 그런 거 몇 개 그런 거 가지고 저 사람은 맨날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하더라 이러신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형주 보여드릴게요. SM이라고 아시죠? 이수만 씨? 네. SM이 한류 열풍을 타고 이제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700원짜리가 7만원까지 갔으니까요. 100배 가까이 간 거죠. 네. 고점을 언제 찍었을까요? 2012년도예요.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10년 지났는데. SM이 그렇다 쳐도 다른 건 안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게임주 하나 보여드릴까요? 컴투스. 예전에 저기 뭐 옛날에 애니팡 기억하세요? 애니팡? 스마트폰 처음에 이제 그 딱 2012년 13년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됐거든요. 네. 그때 이제 히트를 쳤던 게 애니팡이었죠. 휴대폰 게임 강자가 컴투스잖아요. 2014년 15년에 고점 찍었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10년 좀 아직 안 됐는데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보세요.
최근에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갔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시젠, 수젠텍, 기타 등등등등등등. 이 중에 이제 10배, 20배씩 간 거 있어요. 그 이상 간 것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걸리면 10년 걸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좀 조심하시지 이걸 왜 사느냐. 이분들 하신 얘기가 있어요. 괜찮대요. 진짜 그래요. 괜찮대요. 뭐가 괜찮은데요? 평생 장기 투자할 거래요. 그래서 그분들 소원대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래요. 애들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10년 동안 박스권인데. 실제로 그래서 진짜 그분들 원하는 대로 돼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미국 주식도 조심하셔야 돼요. 네. 뭐 미국 주식은 괜찮을 것 같으세요? 네. 미국 주식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이게 준비된 내용이 아닌데 아까 이제 말 나온 김에 같이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들이 바이오주 중에서 코로나 수혜주로 많이 올라간 게 있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안 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도 진짜 옥석을 잘 가려내시면 앞으로 많이 갈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지나치게 진짜 대세 상승을 뽑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셔야 돼요. 네. 물리지 마세요. 물리면 약도 없어요. 네. 다른 주식을 10년 동안 이렇게 갖고 있어 보세요. 네. 아마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바이오주들 정리해 드릴게요. 바이오주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바이오주가 반등이 나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면 개인들의 그 심리가 좀 좋아져요. 개인들의 심리가 좋아지면 수급이 좋아지겠죠. 개인들이 기분도 안 좋은데 주식을 거래하겠어요? 근데 이제 개인들의 심리가 좋아져요. 왜요? 바이오주들이 낙폭에 따른 반등이 나오면서 그분들 손실 났던 것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겠죠. 그 손실이 예를 들어서 바이오주 갖고 있는 분들이 30% 40%씩 손실이 났었는데 반등이 나와서 그 손실이 20% 10%로 막 줄어들어요. 그 이분들이 뭔 생각을 하시겠어요? 지긋지긋하니까 이걸 팔아서 딴 데 가고 싶겠죠. 그죠? 네. 그분들이 용기를 얻어서 약간 잘라내고 아니면 본전에 와서 잘라내고 그거를 가지고 어딘가로 가겠죠.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수익을 못 냈으니까 바닥에 있는 걸 또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지금 가장 핫한 거 그죠? 네. 확실하게 많이 갈 거, 그죠? 급등하고 있는 거, 그걸 또 사서 이제 물리시겠죠? 실제로 물립니다. 빨리빨리 수익 내려고. 그동안에 이제 시간 날린 게 아까워서. 또 세력의 밥이 돼요. 근데 아무튼, 그분들이 이제 바이오주가 반등 나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손실도 회복이 되고 현금이 생기니까. 그걸 두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세력이 잔뜩 올렸는데 글로 들어가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세력들이 주가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리냐면요.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줄 수 있을 때 그때 올려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힘만으로는 주가를 요만큼밖에 못 올려요. 아무리 세력이어도. 근데 개인들이 도와주면 이만큼을 더 올릴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심리가 좋아야지 들어와서 같이 올려주고 받아줄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잘라냈을 때, 즉 반등 나와서 회복됐을 때, 그 돈들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익 내려고 이런 데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 말인즉슨 바이오주가 반등에 나와서 개인들의 심리가 좋아지고 수급이 좋아지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종목들을 더 많이 급등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네. 대신에 지수는 크게 안 가죠. 지수가 크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게 좋은 거란 얘기예요. 대신에 바이오주를 사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이제 현재 시장에 맞는 이제 그런 테마주나 개별주로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다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윤석열 씨 테마주도 좋지만 어디 윤석열 씨 테마주만 있습니까? 다른 분들 대선 후보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주도 있어요. 저희 방에 매수하는 종목 중에 윤석열 씨 정책주도 있어요. 정책주가 될 만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놨는데 윤석열 씨 딱 등장했을 때 지난주 사표 쓸 때쯤에 막 오르더라고요. 뭐냐고요? 절대로 얘기 안 해드리죠. 네.
근데 이제 저분이 정체를 하고 뭐 한마디만 해주면 갈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게 있어요. 벌써 정책주도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그래요. 더 이제 확실해지면 그때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기존의 회원들은 다 사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추천한 지. 여기 문자반 회원분들 또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그거 뭔지 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안 알려드려요. 기존 회원들 종목은 나중에 또 추천 나올 기회가 있을 테니까 또 기다리시면 돼요. 자,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지수가 좀 횡보할 때 있죠. 횡보하거나 그럴 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지수를 다시 보세요. 지수가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박스권 안에서 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올라와야 돼.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테마주가 좀 더 잘 갑니다. 근데 오늘 그거 못 느끼셨어요? 지수가 오늘 양쪽 다 한 2% 전후씩 급등을 했죠. 그런데 그동안에 불을 뿜던 윤석열 테마주가 오늘은 쉬었어요. 쉬었다고요. 그거 느끼신 분들은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느끼셨나요? 그쵸? 매일 급등하던 윤석열 테마주가 오늘은 쉬어버리죠. 갑자기 저희 방도 오늘은 매집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랬어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윤석열 테마주를 좀 싼 값에 매집하는 이제 좋은 날이긴 하죠. 급등을 안 하니까. 이걸 잘 보세요. 여기 문자 보내는 분들 잘 들으시고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 있죠. 전저점 깨고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윤석열 씨 테마주 수익률이 가장 좋았어요. 지수가 전저점을 깨고 개인들이 막 집어 던지고 그래 지수가 마이너스 2% 3%씩 급락할 때 윤석열 테마주의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지수가 딱 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윤석열 테마주가 갑자기 멈칫 쉬어버리죠.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수가 올라오면 재미없다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물어봐요. 내일 지수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내일 지수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현금 만들어 놓을까요? 현금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주식 사야죠. 주식쟁이가 주식을 사야지 왜 현금을 들고 있어요? 뭐 환전상입니까? 현금 들고 있게. 현금 바꿔주는 게 환전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면은 종목들이 급락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횡보하는 이런 장세에서는요 지수가 하락할 때 누가 간다고요? 지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하락한다는 얘기고 대형주가 하락하면 당연히 테마주가 가죠. 누가 가겠어요? 대형주하고 테마주는 반대로 가는데요 보통. 이번에 이걸 정확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코스닥 지수를 보면 더 리얼하죠. 그죠? 코스닥 지수가 전저점을 깨면서 확 이탈했을 때 그때 바로 윤석열 테마주가 수익률이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지수가 다 급반등 나오니까 오늘 쉰 거예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잘 맞는 게 윤석열 씨 테마주가 어떻게 맨날 올라가겠습니까? 원래 한 3일 올라가면 하루 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기회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윤석열 씨 테마주가 오늘은 쉬었어요. 쉴 때 그때 매집하는 거예요. 말도 막 달리다가 쉴 때 그때 올라타야 되듯이 똑같은 겁니다. 테마주도 쉴 때 그때 올라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씨 오늘 윤석열 테마주 안 가고 너무 속상하다고. 잘못된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사야지 언제 사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같은 날 사는 거예요. 쉴 때. 그래서 내일은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단기 눌림목, 초단기 눌림목 있죠? 그런 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세력대 윤석열 씨 테마주를 막 급등시키다가 오늘 잠깐 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루 이틀짜리 쉬었다가 또 갈 수 있는 것들이 꽤 나올 거거든요. 그걸 이제 단기 눌림목인데 회원들한테 이제 그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내일 낮에. 아무튼 오늘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지수가 진짜로 오르니까 테마주들이 오늘은 쉬는구나. 그럼 이제 종목들 좀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이렇게 요동을 치는 종목들이 좀 쉬었거든요. 자, 서현 보죠. 캔들 길이 잘 보시고 조그맣죠? 거리 없고요.
오늘 상승률 플러스 1.7%. 차트 당겨서 보면 잘 보이시겠죠. 거래가 자 종목 몇 개 보여드릴 테니까 바로바로 이제 체크하세요. 네. 캔들 잤고요. 거래 확 줄었고 등락이 없었죠? 그죠? 자 이러면 누가 힘들어요? 초단타 치는 사람들 오늘 되게 힘드셨을 겁니다. 안 가니까. 자 서현이고 그 다음에 덕성. 하루 종일 흔들다가 이제 플러스로 끝나긴 했는데 거래량이 완전히 없죠. 전일 대비 1.4% 상승. 이거는 단기 매매가 거의 안 되는 정도입니다. 무슨 단기 매매라고 했어요?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렇죠? 네, 다 이렇게 끝났어요. 서현 탑메탈 볼까요? 플러스 2.8% 거래량 확 줄었고요. 그죠? 네. 더 재미있는 거는 제일 테크노스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빈집인 것 같아요. 빈집 같지 않으세요? 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거래량이 1,700만 주가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거래량은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는 1,700만 주, 오늘은 27만 주. 비교도 안 되죠?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하면 누가 힘들다고요? 예. 단기 매매하신 분들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 여기서 들어가지 말라고 자꾸 돌려서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매매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라고요. 가둬본다 그랬잖아요. 단기 매매하러 들어온 사람들 여기서 이제 가둬버려요. 못 나가게. 가둔다니까요. 오도가도 못하게 딱 이제 여기다 딱 넣어놓고 후발주자 있죠. 후발주자 밑에서 뭐 하냐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꾸 이제 매물대 소화하고 털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쏠려고요 이제. 그래서 항상 후발주자 바닥에 있는 거 사셔야 돼요. 저희 회원들은 계속 이런 거 좀 사모으고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네. 윤석열 테마주가 또 2차 상승이 나올 때 우리 방에서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지금 들어오신 분들 매집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들이 나중에 불을 뿜을 겁니다. 밑에 있는 거 사셔야 돼요. 자, 요 얘기 하나 더 해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런 거 거래 터지고 개인들 많이 들어가는 걸 사지 마셔라. 들어가봤자 수익도 안 나오고 힘만 드시니까 하지 마셔라. 저희도 제일테크노스 어제 얘기 드렸죠. 여기서 추천해서 단톡방 종목이거든요. 수익이 한 50% 났다니까요. 회원들이 다 잘 팔았어요. 단기인데도 한 이틀 만에 50%씩 났다니까요. 어디가 있다고요? 밑에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또 수익 내고 매집하고 수익 내고 매집하고. 제가 하는 얘기 항상 동일하잖아요. 후발주자 아직 안 올라간 거 대량 거래 터지지 않은 걸 이제 사셔라. 그게 수익률 훨씬 좋고 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종목은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요즘에 인터넷 검색이 되게 잘 돼 있죠. 그죠? 스마트폰, 뭐 PC, 뭐 인공지능, 뭐 기타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 통해서 검색 엔진도 되게 발달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그런 구글 같은 데다가 이제 치면 다 나올 것 같죠? 세상이 좋아져서 다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윤석열 테마주라고 계속 쳐보세요. 맨날 서현 탑메탈, 제일테크노스, 덕성 맨날 똑같은 것만 얘기해요. 밑에 있는 거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와요. 검색해보세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안 나오니까요. 검색해도.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전문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정보력이 있고 주식을 많이 해보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제 윤석열 테마 중에 급등한 게 있었어요. 소룩스라고. 이거 들어보셨어요? 소룩스. 이름도 좀 낯설죠? 소룩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윤석열 테마주래요. 유한타증권은 들어보셨을 텐데 유화증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생소하시죠? 이거 윤석열 테마주래요. 모르셨죠? 이런 게 막 나와요. 저희 단톡방에서 했던 기신정기.
사람들이 몰라요. 이런 회사 있는지도. 귀신 전기라고 알아요. 귀신 전기. 근데 귀신 전기예요. 전기.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여기서 나와요 지금. 근데 인터넷에 쳐보면 맨날 저기 뭐예요? 서현탄 메탈, 서현 그런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넷 검색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잘 안 나옵니다. 저도 인터넷 검색을 나름대로 이제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오히려 그 요즘엔 자동 검색 기능 그런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못 찾게 해놨더라고요. 유튜브나 네이버나 그런 데다가 이제 뭐 휴대폰도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어를 어느 정도만 치면 그 기계가 아니면 PC가 알아서 막 찾아줘요. 연관 검색어를. 오타를 쳐도 자기가 수정을 해서 찾아오더라고요. 그 뭐예요? 사람 바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알고리즘이 그 자동 시스템이 사람을 바보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한 10분만 더 할까요? 괜찮으시면 1번 찍어보세요. 네, 9시에 딱 맞추려고 했는데 오늘은 준비하지 않은 얘기를 두 가지나 하고 있네요. 아까 SM이랑 컴투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알고리즘 얘기인데 이거 그냥 참고 삼아 들어두세요. 한 15년 전에도 그때 인터넷 검색하고 막 그랬죠. 15년 전이나 10년 전에 인터넷에 대선 테마주를 검색을 하면요 지금보다는 잘 나왔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저도 전문가를 오래 해봤으니까 알지 않겠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찾아봤어요. 좀만 찾으면요 그 진짜 숨겨진 그 흑진주를 막 찾은 것처럼 옛날에 발굴이 됐어요. 요즘에는요 제가 한 번씩 해봐요. 한 번씩 개인들이 이제 찾는 방법으로 한번 검색을 한 번씩 해요. 어쩌다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고 싶은데 이게 인터넷에 윤석열 테마주라고 치면 나오나 안 나오나 쳐봐요. 절대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 신기원들은 윤석열 테마주를 받으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서현이나 덕선 같은 걸 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귀신전기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귀신?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뭐지? 이러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애니농률? 애니농률이 무슨 윤석열 테마지? 갸우뚱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1,000만 원 사시던 분이 의심스러우니까 100만 원어치 사신 거예요. 상한가 3개 나오니까 이제 미치시는 거죠. 이게 아닌데. 네. 그런 분들 가끔씩 계세요. 네. 이번엔 없었는데 가끔씩 있어요. 낯서니까요. 네. 지금은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와요. 이거를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컴퓨터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더 바보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면 좋겠어요. 뭐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10년 전보다 지금은 테마주 찾기가 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급등한 다음에 대량거래 터진다면 다 알죠. 누가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테마주나 아니면 나중에 어떤 테마주건 간에 선발주자가 아니라 후발주를 공략하셔야 되는데 그 후발주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력들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네. 힘들면 빨리 들어오시고요. 힘드시죠? 돈 벌기 힘드시죠? 빨리 들어오세요. 그거 혼자 해봐야 되겠다 그러시면 진짜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종목도 찾기가 지금 되게 어려워졌어요. 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나스닥 지수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고민을 한번 잘 해보세요. 네.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종목 그만 찾으시고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특히 유튜브에다가 이제 종목도 검색하시죠. 검색하시면 나중에 그거와 비슷한 그 사람이 관심 가질 만한 그게 자동으로 그 알고리즘이죠. 그게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게 자꾸 안 좋은 걸 보게 돼요. 네. 주식하는 분들한테 그 영상이 저는 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유튜브에다가 뭐 검색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한참 잘하고 있는 초등학생이 음란물, 즉 포르노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아무거나 막 보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이 그 음란물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호되게 혼내시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걱정하시고 얼마나 그 가슴을 쓸어내리시겠어요? 그죠? 네.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주린이 분들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닥치는 대로 막 보시거든요.
닥치는 대로 막 보신다고.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이 좀 마음에 들고 좀 편안하다 싶으시면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 유튜브 홍보하는 것 같은데 네. 홍보까지는 아니고요. 네. 여기 그 무소TV 유튜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이쪽 돌아와서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드시면 뭐 얼굴 생긴 거는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네. 미남이 아니라서 네. 그 뭐예요? 여기 보시면 뭐 기초 강의도 좀 한 20개 정도 올려놨어요. 네, 최근 거. 그 다음에 조금 수준이 높은 것도 올려놨고 이따 또 하나 뭐 올라갈 거예요. 진짜 눌림목이랑 가짜 눌림목 구분하는 방법. 네. 그거하고 최근에 원래 저녁 방송하는 거 투자 전략 요거도 있고 중간중간에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쿠팡 테마주들 분석해놓은 것도 있어요. 이거 5일 전에 해놨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고 네. 하나하나씩 보시면 도움되시고 이런 것들은 영상 짧아요. 네. 한 15분 전후예요. 짧은 거 10분 미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심심할 때 이런 거나 보세요. 네. 막 섞어서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이해되셨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따가 아무튼 영상 또 좋은 거 올라갈 겁니다. 네. 낮에 우리 회원들 저기 제가 뭐 강의해드린 게 있는데 이따가 문자반 회원분들 저기 여기 무소TV 이쪽에 아마 오늘 밤 11시나 뭐 넘어가면 뭐 영상 하나 올라올 거거든요. 특히 여기 우리 문자반 회원분들 그거 좀 보세요. 네. 한 20분짜리인데 그거 꼭 보시고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우리 회원들은 들어놓으셔야 돼요. 여기 무방 회원분들도 보세요. 제가 무료로 다 오픈해 놓을 거니까 그거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뭐예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회원가입 문의나 뭐 개인적으로 뭐 궁금하신 거 있는 분들 이쪽에 메일 주소나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이쪽에 연락 주시고요. 내일 금요일이죠, 그죠? 네, 내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안 난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현금 많이 들고 조정 올까봐 겁내지도 마시고요. 수익이 안 나고 답답할 때는요. 예전에 바람개비 얘기했었죠. 네, 아까도 바람개비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람개비를 들고 있는데 바람이 안 분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본인이 뛰면 되잖아요. 그쵸? 네. 바람 안 분다고 바람개비 들고 그냥 가만히 서 계실 거예요? 내가 바람개비 들고 뛰면 되죠. 그쵸? 내일도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공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